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수수로 지난 10일 퇴원했습니다마는 재꾀에 넘어가 자성자박에 곤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대표님과 정치권 하주시를 시원통쾌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부산 패싱 이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울경 PK에서 민심 위반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아주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부산, 울산, 경남은 계속 민심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얼마나 이슈를 개발하느냐, 예. 얼마나 여론의 눈높이를 맞추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그러니까 범 잡으러 갔다가 범 놓친 꼴이 돼버린 것이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예.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지를 시찰을 한 겁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럼 사실 기회가 된 거죠. 예. 아, 부산 민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렇죠. 그 네. 피습을 당했을 때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습 자체를 뭐 그렇죠. 잘했다고 할 수는 아, 없고 그렇죠. 그건 네. 아주 잘못된 네네. 거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석이죠. 할 때. 해석이죠. 어디까지나.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당연히 부산이 최종 의료기관이고 4년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가장 평가가 높았고 그럼 그냥 부산에서 다 치료받고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말끔하게 퇴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이라고 해서 치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가 외상센터는 훨씬 더 서울대보다는 더 시설이나 의료진이나 모든 것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부산대 병원에서도 이송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예. 의료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부산대 병원의 외상센터에서 다 치료를 받고 이걸 뭐 8일, 7일 걸려서 다 완쾌가 된 다음에 서울대 병원 퇴원하듯이 했다면 부산 민심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이낙연은요. 이랬다면 이낙연 대표는 당을 떠나더라도 지지율 한 개도 못 챙겨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들섬을 거쳐서 헬기 타고 헬기 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흔들립니까? 네. 그런데 표심이 헬기 따라서 저 멀리 달아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는 헬기장도 없지 않습니까? 외상센터는 다 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들섬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엠버러스 타고 온 거다. 그렇습니다. 해화동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서울대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다치면 그냥 서울대 가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지금 지역 공공의료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 부분이 그냥 논란이 되면 어느새 피섭이라는 사실은 게다가 이 피섭범에 대해서는 신상조차도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건 다 묻혀버리고 말 그대로 아니 부산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왜 간 거야?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직전만 하더라도 지난 연말 부산 엑스포 불발되면서 부산 민심이 뿔났었어요. 완전히 돌아섰죠. 현 정부에 대해서. 돌아서서 부산이 와집권, 그 다음에 PK가 또 경남이 우집권, 울산은 또 김기현 대표 파동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산은 우지지지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헬기 논란, 드그드그드그드그드 이런 상황이 요동치면서 말 그대로 민심이 또 뒤틀려버리는,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 여기다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서 무슨 인기 스타가 온 겁니까? 여하튼 막 운집을 해서 9회 말 홈런을 차버렸지 않습니까? 말로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2008년에 롯데자이언츠 1992 진짜 1992 그게 가장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셔츠 쫙 입고 가가지고.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지율이 19.92%가 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이른바 에피소드처럼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그만큼 다 잡았던 민심을 부산대 병원을 떠나면서 놓쳐버리는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최근에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확연히 드러나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7, 8일 조사한 것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앞섭니다. 33대 29로 민주당이 33, 국민의힘이 29예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들 매트릭스가 6, 7일 한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3. 네. 그런데 부산에서는 PK가 15% 차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28인데 여기서 6%가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2%가 또 올라가고 예. 그러면서 15% 차가 나버렸어요. 더 벌어졌어요. 서울에서도 43대 28로. 피습 이유입니다. 예, 피습. 그리고 한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8.4, 민주당 28.7. 네. 그리고 미디어 리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41.2, 민주당 35.8. 바로 엊그제 나온 따끈따끈하게 나온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4. 그러니까 뭐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민주당이 앞선 것도 있지만 대다수 여론조사들은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나와 있었고 네. 특히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도 이 PK가 국민의힘은 56.0이고 그 60% 민주당은 가까이 됩니다. 24.6이요.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 아니 근데 이게 고 박사님 왜 중요하냐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피습 이후에. 피습이 네. 2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지지율이 부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치솟고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 전국 조사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거의 더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한 10%포인트 차로 앞서간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순순히 탈당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은 아니지만 3명의 이 김종민, 이원욱 또 조홍천 탈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지율을 본 거예요. 올랐을까? 민주당이 올랐을 듯도 하고 에? 더 내렸어? 차이가 나? 예. 이러면 그냥 자신들의 계획을 굽히거나 처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나갈게. 아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네. 이러다 큰일 나겠네. 부산이 역전돼서 특히 부산에서 이 갤럽이 조사한 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은 18에서 21로 3%가 올랐는데 예. 한동훈은 18에서 33%로 15%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부산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를 가서 앞서버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뭐 갤럽 조사 보면은 한동훈이 20이고 이재명이 23. 아예 그냥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는데. 이게 대단한 건데 부산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네, 부산이 완전 부산이 뒤집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15%가 어떻게 급등합니까? 이건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 박사님 말씀하시면 부산을 헬기 타고 떠나는 상황에 물론 같은 시점은 아닙니다만 부산에 가서 1박 2일을 해버렸어요. 예. 자갈치 시장 아이고 동훈이 왔나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고 박사님 말씀 1992 2008년에 본인이 부산에 근무할 때 이 봉다리 응원도인데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코로나 때 그 응원하러 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가 아니에요. 2008년입니다. 이제 8년이더라. 2008년, 그걸 또 뭐 2018년이 아니에요. 2020년이 아니에요. 2021년이 아니라 2008년입니다. 그걸 야권에서는 또 거짓말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 때인데 무슨 야구 구경 갔냐? 그러니까 딱 2008년이 무슨 코로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 저 사진, 92년도. 그러니까 이 1992가 롯데 자이언츠가 84년에 최동원 선수가 4승의 무적의 어깨 아니겠습니까? 예. 거두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거뒀던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 박사님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대 1992년 입학 9학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까지 그건 뭐냐? 세대 교체. 그러니까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자, 86 세대 운동권 정치인 태진 청산론을 말을 안 합니다. 1992 세대 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후 잘하는 곳으로 가자 해갖고 서울대 병원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소탐 내실 제게 제가 넘어갔다 자기가 넘어갔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 박사님,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서울대 병원으로 갑시다 했겠습니까? 안 가죠. 가자고 해도 주변에서 또 가족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가보러. 무슨 소리야? 난 안 가보러. 부산대 병원이 충분히 외상센터에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이랬겠죠. 예. 그래서 그 이후인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거 보면은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약간 그 흉기 피습 이후 바로 나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네. 거시기 하니까 조금 예. 이따 나갔어요. 탈당을 했고 그에 하루 앞서서 원칙과 상식도 탈당을 맞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각자 노는 게 아니고 지금 한물로 같이 연합을 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대연합 뭐 이런 타이틀로 한번 같이 빅텐트를 쳐보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타이밍이고 선거는 그리고 정치는 민심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머물러서 부산에서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던 지지율 더 올라갔을 거예요. 물론 결과 해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민심이 이렇게 흉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도 쉽게 떠나기 어려웠을 테고 심지어는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딱 지지율 보니까 더 내렸어? 더 차이가 나? 한동훈은 부산 지지율 더 올라가. 이걸 확인한 순간 어떻겠습니까? 그냥 계획대로 밀어붙여 이렇게 돼버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뼈 아픈 것은 지금 원칙과 상식의 조홍천 또 김종민 이원웅 나갔는데 이제 이낙연 그 힘을 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게 전 제3세력으로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위협이 뭐냐면 지금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삐그덕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럼 하위 20% 평가는 그 내용 모르세요? 지금 다 흘러나왔던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적격 부적격 지금 논란이 많은데 항운화도 적격받고 누구도 적격받고 노웅래도 받고 다 받았어요. 적격받고 이건 뭡니까? 전 잘 모릅니다. 그럼 많은 게 뭐죠? 아니 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그 어떤 바람이 불고 그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자기 의지 이게 말 그대로 고려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임혁백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 결정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기자들이 질문하면 몰라요. 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이래버리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의 3명이 아니라 지금 윤영찬 의원도 지금 여론이 극도로 악화됐어요. 악화됐죠. 심지어는 현근택 변호사와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주고받은 현근택 변호사와 관련된 이것 때문에 이재명 사당아 아니야? 그러면 지금 공천에 고 박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현상을 공천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연판장 돌릴 때 보면은 160, 70여 명의 의원 중에서 129명만 연판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예. 자, 같은 4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도 가결이 한 40여 표 나왔지 않습니까? 39표.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냐? 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천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차 공천이 날아간다. 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우리 언론인식 아시면 양기대 의원은 언론인 출신, 동아일보 출신에서 예. 서명 안 했어요. 그렇겠죠. 서명 연판장에서 거기 서명 안 했어요. 양의원형이라고 아주 예. 친명 중에 친명이 계속 휘젓고 다니면서 아주 뒤통수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명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서명 안 한 연판장에 서명 안 한 사람들도 내용은 공감하는 겁니다. 공천이 중요한지는 알죠. 왜 통합 비대위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친명 비명계 지금 갈등 빚는 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리평이냐 준연동이냐. 자, 병리평 가는 순간 야권 연대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정의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보 정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더불어민주당 왕따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탄희 의원도 자기 출마를 걸고서 불출마하겠습니다. 대표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 대답은 안 했는데 현건택 어떻게 처리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당 내에 그 40명의 연판장 서면 나가는 의원들 그리고 가결표에 표 던진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 표 던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그 사람들 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당을 떠난다면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합해져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 이원욱 의원이 뭐 같이 안 간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40여 명 중에서 적어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낙연 신당 또 합해지는 이 미래대연합 어쩌고 하는 쪽에 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 10여 명은 얼마 안 돼서 탈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전망들을 하는 것이죠. 전망을 했대요. 나름대로 뭐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번이 됩니까? 기호 3번이 됩니다. 3번이죠. 게다가 지금 3명의 17명 정도의 현역이 온다면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면은 국고 보조금이 한 100억 나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싸우려만 하다 싸우자. 그래서 이준석에게도 우리가 국가 보조금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금태섭 같이 합시다. 양양자 같이 합시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혼자 독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 정치권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당내에 다양한 계파들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면서 거기서 주도권을 쥐면서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 혼자 친명만 데리고 나가겠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수 정당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적어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니까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낙연을 축출하고 나서는 친명 일각에서는 친문도 좀 축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임종석,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 공직 후보자 합격 판정을 받으니까 적격 판정을 받으니까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을 총장 만들어갖고 정권을 빼앗겼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 지금 이러고 나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친명 순혈주의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어떻게 하지나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흡수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활기차게 온 용서듯이 이 광폭 행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도층 잡겠다는 거 죽고 사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선거라는 건요. 점잡 뺏고 가만히 뭐 체면 차리고 있는다고 해서 선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똥 살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될 똥 말똥한 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래? 윤영찬이 말린 것도 니들이지 임종석이 하고 너지 이러면서 막 싸잡아 친문을 그냥 막 도려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앉아있고 이런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낙연 예. 전 대표 표현을 하면은 질렸다. 질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반응들이 정말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은 더 들어올 수 없는 난감해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재판이 흉기 피습 사건으로 유증교사는 물론이고 대장동 재판 이런 것들이 다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뭐 재판을 못 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대장동 재판도 12일 날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사 측이 가가지고 서울대병원에 무료진의 소견이라든가 진단서겠죠. 그렇죠. 또 그동안에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출석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또 재판부도 많이 변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또 여론이 아니 위중교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연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무슨 서울대에서 진단서가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피고인 측에서 그걸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아닌데 판사가 알아서 긴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주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재판 못 오지요.
아주 야단을 치면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나는 재판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예. 강기태 부장판사는 뭐 사표 내고 가버렸고 그렇죠. 도저히 뭐 선거법 그냥 1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죠. 100만 원 이상을 했다가는 자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부담스럽죠. 433억을 민주당한테 떠안겨야 이재명은 큰 배지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기태 그 사표가 434억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전대미문의 일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 흉기 피습 이후 또 이걸 핑계로 해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계속 예. 그런 재판 연기 침대 축구 작전을 펴왔습니다만은 재판부도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재명으로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제 피습당한 이후의 일련의 사안들입니다. 자, 예.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도 다양한 의료사고나 또 의료사고와 또 정치 관련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헬기로 이송됐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위중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아주 위중해서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헬기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헬기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지만 헬기로 옮겨지는 게 정상인들도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헬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높은 상공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기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다 멍해지던데. 멍해집니다. 예. 굉장히 흔들려요. 아무리 닥티 헬기가 아. 안정적이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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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덕비그덕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아주 경각에 달려있을 정도로 위중한 건 아니었다. 그 물론 이제, 안에서 응급 예. 어떤 처치라든가 그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와서 상당히 입원 날짜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8일 만에 퇴원하면서 네. 그때 기자들 질문에 얼굴 보셨습니까? 예. 상태를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외관, 그 다음에 말하는 상태, 자동차에 탈 때의 이 몸짓 이런 걸 보면 저 정도면 한 30분 정도 재판하는 거 그거 못 나오나요? 네. 이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누워있고 막 정말 말조차 할 수 없고 위중한 상태고 누가 보더라도 기진맥진한 상태면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판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법원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재판 연기를 아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펴왔는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수 사법부 분위기가 확 그럼요.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재판뿐만 아니라 김명수 사법부 때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그러니까요. 툭하면 연기하고 툭하면 연기하고 예. 툭하면 연기하고 오죽했으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판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판사 수가 적은 것도 좀 보완이 필요한데 다른 이유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